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입니다. 비록 인터넷상이지만 발달센터에 대한 소개를 위해 여러분과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소개와 개인별 지원팀 사업 소개, 권익옹호팀 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 소개를 위해 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별 지원팀의 박보성이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개인별 지원팀의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소개입니다.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여 2021년 8월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통합과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는 공적기관이라는 미션 아래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더십과 전문성 역량,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포괄성, 일관성, 당사자성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지원팀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지원팀 사업은 개인별 지원 계획과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중고령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 성인 체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챌린지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적격성 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 매칭 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비 매칭 사업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근거는 발달장애인법 제19조와 34조이며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의사소견서로 장애인 등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신청하실 분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신청하시면 구청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수립 의뢰가 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수립 의뢰에 따라 방문 상담을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수립 의뢰를 한 해당 구청에 개인별 지원 계획이 적합한지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합니다. 구청은 해당 개인별 지원 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하여 그 결과를 발달센터로 알려주게 되면 이를 근거로 발달센터에서는 복지 서비스 의뢰와 연계, 그리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낮활동을 하며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이며 그 대상은 만 18세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입니다. 주간활동은 1인에서 4인의 그룹 활동으로 진행이 되며 참여자가 원하는 유형에 따라 56시간, 100시간, 13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기관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제공기관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을 통한 외부활동 진행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비스 진행 절차는 옆의 흐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중 영유아기 부모교육입니다. 영유아기 부모교육은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기술 교육과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법 제30조와 2018년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근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 0세에서 6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입니다. 서울발달센터에서는 부모교육을 위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서울에서는 권역별로 1개씩 총 4개의 수행기관이 지정이 되어 기본형, 자율형, 자조모임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중 성인 전환기 진로상담 및 코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 12세에서 18세의 발달장애인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기에 목적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및 보호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목적은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의 진로 탐색 및 자립 지원이고,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정보 및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기 부모 교육과 동일하게 발달장애인법 제30조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근거로 하며, 2021년 현재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이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번역별로 1개씩 총 4개의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현장 체험형과 멘토형, 자조모임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발달장애인법 제32조이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 유형은 힐링 캠프인 가족 캠프, 인식 개선 캠프, 동료 상담 캠프와 테마 여행과 자율형으로 구분되어 2021년 현재 1개의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으며, 다음은 12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고령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21년 처음 서울시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중고령에 속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친숙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발달장애인법 제34조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10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 내 거주 중인 만 40세 이상의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 사업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친화적 환경에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고 지정하여 중고령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미래설계 지원과 관련된 개별화된 노년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 체중증 발달장애인 나탈동 지원 사업 챌린지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체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 행동 변화와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근거는 발달장애인법 제24조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사업 대상은 서울 시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 재학 중이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7개의 수행기관이 있으며 일주일 중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간 10시에서 16시까지 도전적 행동 감소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개별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총 2년간 가능하며 2년 이후에 타 서비스로 전이가 되며, 이용 기간 중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도 같이 진행되어 가정에서도 대상자의 도전적 행동 경감을 위해 부모님의 양육 및 보호 태도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적격성 심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주거 관리 및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주거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및 지역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의 근거는 발달장애인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이며 서울시 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협력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발달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서울복지재단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주요 역할은 서울시의 경우 사업을 총괄하며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을 교부하며 평가 및 지도 감독 등을 수행합니다. 서울발달센터는 서비스 신청자 적격성 심사와 개인별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은 사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계약한 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복지재단은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배포와 교육 시스템 개발, 품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인별 지원팀의 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다음은 권익공호팀 담당자가 관련 사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닝5호팀 팀장 백승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닝5호팀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구제 사업. 두 번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세 번째, 교육조건부 기술의 제도 사업. 네 번째, 부모교육 지원 사업, 성교육 지원 사업. 다섯 번째, 지문등록 사업. 여섯 번째, GPS 보급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저희 코닝5호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구제 업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구제 업무의 목적은 발달장애인법에 근거, 센터가 행하는 유기 등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와 조사, 보호조치를 통한 당사자의 권익옹호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발달장애인법, 형사소송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법 제14조,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9조, 그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및 가해 발달장애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고 접수, 현장 방문 및 조사, 보호조치 및 연계, 형사사법 절차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사의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신고 접수는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문을 통한 의뢰일 수도 있고 개인의 신고를 통한 의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한 의뢰일 수도 있고 여러 기관들을 통한 의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뢰가 되면 저희는 범죄 여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대인 경우 신체, 정신, 성, 방임, 유기 등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고 기타 형법상 약취, 유인, 인신매매, 장애, 성폭력 등 발달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 등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현장 방문 및 현장 조사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범죄 여부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범죄일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저희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권력이 있는 수사기관들과 함께가 동행하여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후 조치입니다. 현장 조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해서 판단된 내용에 따라 저희 기관은 사후 조치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관 연계를 수행하거나 본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조사가 필요할 경우 형사사법 절차 지원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목적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자립적 사회생활과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두어 후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법 제2조 1항에 근거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제도, 즉 특정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과정 및 비용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인 양성 및 추천, 공공후견 서비스 감독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장함에 있습니다. 공공후견 지원사업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신청, 그리고 대상자 선정, 심판 절차 비용 지급, 준비, 후견인 후보자 선정, 후견 심판 청구 준비, 후견 심판 청구 등을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은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사무소, 구청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게 되면 해당 동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구청으로 서류를 발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는 저희 기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었음을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따라서 심판 절차 비용을 위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행정 업무를 준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공후견법인과 소통하여 후견인 후보자를 매칭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후견 심판 청구를 위해 대상자를 만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대상자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사회조사 보고서라는 저희 공공후견 청구를 위한 여러 가지 형식적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대상자의 특성, 인지기능, 가족관계, 필요한 사무 내용, 대리권 등을 정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와 사회조사 보고서 등이 완비가 되었고, 그리고 공공후견법인을 통한 후견인 후보자 매칭이 완료가 되었다면 저희는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하여 후견 심판 청구를 준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견 심판 청구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것을 대상자를 통보한 해당 지자체로 이 업무를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는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전자소송을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술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성폭력 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성상담 및 교육 제공을 통해 그들의 재발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2021년 사업계획서입니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의자 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분류된 대상자입니다. 그 내용은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성상담 및 성교육 진행, 민간 성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례에 대한 밀접한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뢰 접수를 받고 초기 상담을 진행한 연후에 전문가가 연계되고 교육이 진행된 연후에 종료가 되면 저희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뢰 접수는 서울 소재의 지방검찰청, 동부지방검찰청, 중앙지방검찰 통해 피의자에 대한 성상담 및 교육이 의뢰가 됩니다. 이렇게 의뢰가 된 대상자는 초기 평가를 진행하고 그들에 대한 기능, 환경, 자원, 가족관계 등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심층평가를 통해
그들에게 맞는 적합한 전문가를 연계하기 위해 저희는 사례회의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례회의를 진행한 연후에 적합한 민간 성교육 전문가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연결된 민간 성교육 전문가에게 대상자를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뢰된 대상자는 성교육 전문가에 의해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교육계획은 다시 중앙지검 및 동부지검에 내용이 정리되어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교육계획서를 발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발송이 된 연후에는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성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는 교육에 대한 결과를 각 지검에 발송하게끔 되어 있고 그 교육에 대한 결과를 발송하기 전 만족도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종료된 연후에 재범 여부 및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6개월 정도 시점에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교육지원사업, 성인권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성교육 지원을 통한 당사자에 대한 성인권 의식을 함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2021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의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간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행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지문등록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및 범죄 사항에서 신원을 조기에 파악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시 발달장애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중앙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 계획안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문등록 서비스 및 신청에 따른 방문, 내방을 통한 지문등록 시행, 그리고 지문등록 대상자 데이터 관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절차를 보시면 홍보, 신청 접수, 지문등록 시행, 모니터링을 들 수 있습니다. 홍보는 서울 소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타 관련 기관 등의 본 사업에 대해 홍보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를 시행하고 그 인원을 파악하고 서류를 취합해 기기를 점검하는 과정들을 거치고요. 신청이 들어온 기관들에 대해 지문 등록을 시행하기 위해 방문 혹은 내방을 통해 지문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문 등록에는 양손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과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존에 지문 등록을 하셨다 하더라도 얼굴의 변화라든지 지문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갱신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업무입니다. 등록 인원 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사진 및 지문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GPS 보급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사항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서울시 말다장애인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중앙장애아동 말다장애인 지원센터 계획안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활동 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GPS 보급을 위한 기관 수요조사, GPS 보급을 위한 행정지원, GPS 보급 대상자 및 기기 명단 관리, 기타 사후 관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서울 소재의 주간활동, 방과활동 기간의 사전 수요를 조사해 GPS의 보급 수량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보급 지원을 합니다. 보급 전 사항을 점검하고 서류 등 기타 행정작업 등을 수행하고 미사용 기기를 반납하고 추가 수요 등을 조사하여 보급을 완료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 등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청 서류 및 행정 서류들을 검토하고 경찰청 전산망 등에 등록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전산망에 등록된 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입니다.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후 지원 등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건잉호팀 사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기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